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3월 충남대 박사 과정을 밟던 7살 쌍둥이 엄마가 갑작스런 뇌사 이후 장기를 기증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최근 남겨진 휴대전화와 이메일에서 지도교수의 갑질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학교 측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살 쌍둥이 엄마이자 충남대 무용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43살 장희재 씨. 장 씨의 심장이 멈춘 건 지난해 3월 9일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유족 측은 깊은 고민 끝에 장 씨의 폐와 간,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네 언니여서 너무 행복했고 더 많은 걸 못해줘서 미안하고.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들은 고인의 이메일과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생전 고인을 20년 넘게 지도한 교수 A씨와 나눈 대화를 보게 된 겁니다. 어린 딸과 함께 심사하러 오는 교수가 있다며 그 아이를 데리고 무엇을 먹고 또 특정 장소에 가서 구경을 시켜준 뒤 극장에는 늦지 않게 오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을 짜보라고 하거나 내일 공연에 관객이 적을 것 같다며 지인을 부르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 정황이 수년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의 지위와 공권력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는 거죠.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들을. 교수의 강의 준비나 논문 작성까지 대신 시킨 것 같다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유족 측은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지도교수 A씨를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충남대 갑질신고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고발했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은 알려야 되는 게 맞고 또 희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이에 대해 A 교수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는 걸로 전해지는 가운데 취재진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충남대 측은 양측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 6월 입주에 들어간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가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시공사는 200억 원대의 공사비가 미지급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개발조합은 공사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입주민과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건물 곳곳에 거대한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약 99%가 입주한 상황에서 시공사가 조합으로부터 210억가량의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겁니다. 시공사 측은 조합과 공사비 증액 계약을 맺고 입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합의했는데 조합이 입주가 마무리될 무렵 느닷없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조합원들이 공사비 변경 계약에 대해 다 동의한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준공이 나고 나서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니까 이거는 뭐 감액을 해야 된다 하는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는 지역의 60여 중소 하도급 업체로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올 상반기까지 3억 원의 잔금을 받아야 했던 한 업체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직원들 인건비조차 주기 어렵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예전처럼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3억 이상 뭐 남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큰 돈이 제동이 걸리면 저희도 힘들어지고. 조합은 남은 공사비 210억을 주지 않은 건 아파트에 하자가 많은데 제대로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시공사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공사비 증액 계약에 대해선 시공사가 과다 청구했다며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저것 뭐 따질 게 많으니까 억울하다 이거. 조합원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소송하려고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 관할 중구청은 공사비 증액 계약 등엔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라고 조합에 통보한 상태. 하지만 양측 모두 완강한 입장에 사태 장기화 우려가 나오며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교통공사는 최근 임직원의 실명을 도용한 사칭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수법은 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실명을 도용해 위조 명함을 제작하고 중간 납품업체에게 특정 물품을 납품하면 추후에 정산하겠다는 방식입니다.
공사는 모든 계약은 반드시 입찰 공고문이나 공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계약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서만 진행된다며 사기를 당하는 즉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하나이글스가 광주 원정에서 기아를 꺾고 무려 33년 만에 8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최소 2위 자리도 확보했는데요.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독수리 군단이 선두 LG와 홈 3연전을 포함해 남은 8경기에서 대역전극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전날 광주에서 열린 기아와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 하나이글스가 2대1로 뒤진 8회 초, 문현빈이 희생플라이로 경기를 역전시키며 짜릿한 승리를 거둡니다. 3루자는 타구를 확인하고 천천히 스타트 홈으로 이렇게 재역전에 성공하는 하나이글스. 문현빈의 희생플라이 탁점. 스코어는 3대2로 이제 다시 하나가 앞서 나갑니다. 이날 승리로 33년 만에 시즌 80승 고지에 오른 하나이글스는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리그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9월 들어 10승 2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화의 힘은 특정 선수가 아닌 모든 선수들의 고른 활약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들어 3할대의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황영록과 하주석, 이도윤 등 하위 타선의 힘이 공격력에 큰 힘이 되고 있고 올 시즌 부진했던 FA 영입생 엄상백도 9월 들어 7경기에서 8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 방어율 0점의 활약을 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역동적인 투구 폼으로 낭만 투수라 불리는 윤산음의 깜짝 등장은 후반기 지쳐가는 팀 마운드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일단 선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펜이라고 생각하고 1이닝 던진다고 생각하고 던지라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 준비해서 던졌습니다. 이제 남은 목표는 극적인 선두 탈환입니다. 1위 LG와 격차가 3경기지만 오는 26일부터 홈 3연전이 남아있는 만큼 연승 가도를 달릴 경우 지난 2019년 SK를 꺾고 역전 우승을 차지한 두산의 기적이 두 번째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학수도대전의 상장 기업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알테오젠을 비롯해 코스닥 상위 10위권에 4곳이 이름을 올리며 시가총액 규모도 77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기술과 인재가 선순환하는 혁신 생태계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수도 대전에 뿌리를 둔 상장 기업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2조 원 수준에 머물렀던 시가총액은 반년 새 20조 넘게 증가해 8월 말 기준 74조 6,866억 원이 됐습니다. 이번 달에도 77조 원을 돌파해 석 달 연속 사상 최대치입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대전의 성장은 눈에 띕니다. 같은 기간 부산과 대구, 광주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에 머무는 반면 대전은 불과 2년 만에 시총이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코스닥 무대에서도 상위 10위 안에 대전 기업이 4곳이나 자리하는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유성 대덕 테크노밸리에 본사를 둔 바이오 의약품 기업 알테오젠이 시총 25조 4천억 원으로 굳건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만과 당뇨 치료제를 연구하는 펩트로는 6조 6천억 원으로 4위,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위, 항체 약물 복합체 기술을 보유한 리가캠 바이오도 8위에 올랐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과 혁신 역량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봅니다. 주가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여주듯 이번 성과는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대전 시총 77조 시대는 다른 상장사나 창업기업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덕특구 연구기관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이 창업과 상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투자와 인재 유치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아 도시와 기업이 같이 성장하는 기회인 겁니다. 시총이 올라간다는 건 기업은 당연히 좋고요. 그게 우리가 어떤 새로운 투자를 한다면 되게 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대전시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코스닥 상위권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이번 가을 대전시립미술관이 3가지 색으로 물듭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전시들이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인데요. 그 다양한 매력들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지푸른 하늘 아래 웅장한 히말라야 설산이 펼쳐져 있고 다채로운 색띠와 한국적인 문양이 더해져 세계성과 한국성이 교차합니다. 고 이동훈 화백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미술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동훈 미술상의 올해 본상 수상 작가 최예태 화백전입니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화풍을 개척해온 최화백의 대표작과 신작을 두루 만날 수 있습니다. 색띠, 오방색, 그리고 해와 달 등의 한국적인 문양을 발견하시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시를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인과의 이별이라는 사적인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작업. 노년의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공간을 소재로 한 작품. 그리고 오브제를 착장한 관람객이 공간을 생성하는 주체가 되는 체험형 전시까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공간이 갖는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현대미술 기획전. 이번 전시에서는 동시대 미술계가 주목하는 5 작가들의 설치, 미디어, 사운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하늘 그림이 겹겹이 쌓여 있어 측면에서 바라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하늘이 드러납니다. 지평선 위에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은 감정의 풍경이자 내면의 무대가 됩니다. 대전 충청 지역에 연고를 둔 차세대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작가 지원전 넥스트코드에서는 7명의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대전 충청권을 비롯한 우리 청년 세대들의 작업을 통해 한국 미술의 새로운 내일의 코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천재 첼리스트에서 이 시대 최고의 여성 지휘자로 거듭난 장한나. 그녀가 이끄는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이 올해는 더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오프닝과 클로징 콘서트에서는 대전이 자랑하는 젊은 오케스트라, 대전 아트필하모닉이 함께하며 시민과 음악으로 하나 되는 무대인 투티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TJB 김수영입니다. 장애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꿈을 펼치는 제18회 TJB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 예선심사가 오늘 TJB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관현악과 국악, 성악, 피아노 등 모두 134팀, 204명이 참가해 연주 동영상으로 예선전을 펼쳤습니다.